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세군 굿피플과 손을 잡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굿TV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와 함께 시작한 자살 예방 생명 살리기 캠페인이 이달 1일 첫 공개된 가운데 1년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헌신 예배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바이블 애플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3개 상담사역 기관이 함께한 2025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장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기후정의 헌금 전달식이 오송 전국 장로연합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성탄을 앞둔 연말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교회와 기관들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동거리의 자선냄비 종소리부터 쪽방촌에 전해진 희망박스까지 따뜻한 섬김의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성탄을 앞둔 명동거리. 시민들의 발걸음 사이로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97년 전 명동에서 처음 시작된 가운데 올해 구세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하는 자선냄비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희생과 섬김이라는 성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섬김, 희생이 사회로 이렇게 전달되는, 펼쳐지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경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구세군과 함께하는 성탄절 자선모금 행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자선냄비 행사에 동참해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구세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현장에 참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저마다 나눔의 뜻에 동참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음지 가운데 또 외롭게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모금이 되기를 원해서 자선냄비 행사에 이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돈이동 쪽방 상담센터 앞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는 쪽방촌 이웃들을 위한 희망박스 전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쪽방촌 주민들에게 총 800개의 희망박스가 전달됐습니다. 희망박스에는 즉석밥과 간편조리식품 등 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16종의 식료품이 담겼고 지난달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세군이 함께 박싱 작업을 진행해 마련됐습니다. 희망박스를 전달받은 한 주민은 교회와 기관의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쪽방에 독거노인 어린이도 많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해준다는 건 진짜 이 분들은 그건 진짜 고맙게 생각하죠. 성탄을 앞둔 연말, 교회와 기관들의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2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3년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굿TV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와 함께 절망에 빠진 영혼을 위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넘게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꼽힌 자살. 학업과 관계 스트레스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소중한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청소년 사역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담임 목사와 굿TV 김명전 대표가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자살 예방 생명 살리기 캠페인입니다. 굿TV가 지난 1일 공개한 1회차 영상에서는 절망 속 청소년들을 위한 한별 목사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자살 예방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건 공익 캠페인은 국내 방송사 중 굿TV가 처음입니다. 왜 젊은 청년,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기 자살 예방 캠페인은 그런 의미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가슴앓이 했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자살 예방 캠페인 헌신 예배에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삶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한 청소년들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그날 만난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전엔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별 목사는 이번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름 모를, 얼굴도 모르는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월 1일 총 12회차의 영상 공개를 통해 1년간 이어질 이번 캠페인은 한 영혼을 살리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생명,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올 한 해 바이블 애플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간 대치와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불안 속에서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찾았는데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에서도 말씀으로 위로와 방향을 구하는 신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무료로 보급하는 성경 애플리케이션 바이블 애플,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을 돌파한 생활 속 필수 신앙 도구입니다. 국내 대표 앱인 바이블 애플의 이용자들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은 무엇일까? 1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2위는 이어지는 7절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어 3위부터 10위까지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등 다양한 성경 구절이 고르게 선정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통계를 넘어 성도들의 신앙적 고민과 시대적 상황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데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간 대치와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방향을 찾으려는 신앙적 흐름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티비 바이블 애플은 통독 기능을 강화하고 성경 검색과 묵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일상과 신앙을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보를 마음에 병을 앓는 이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을 돌보는 상담 사역자들은 정체 모를 고립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며 모인 상담가들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손으로 하트를 그려봅니다. 평소 누군가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던 이들이 오늘은 주인공이 되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와 상담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한국교회 상담 사역 네트워크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상담적인 자원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MK들에게 도움을 또 줄 수 있을지 이제 그 방법도 찾아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상담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또 보고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출범한 한국교회 상담 사역 네트워크는 초교파적인 연대를 지향합니다. 온누리교회, 삼일교회 등 대형교회부터 지역 소규모 상담센터까지 전국 23개 기관이 건강한 한국교회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이들이 연대를 강조하는 건 상담 사역 자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연약한 내 자신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인격 그리고 더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피로들은 개인이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성도 4명 중 1명은 우울과 불안에 겪고 목회자 3명 중 1명 역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회 시스템은 여전히 교리와 전도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안으로 교회 내 필수 직분인 목사, 장로, 안수집사 등 항존직의 변화가 제시됐습니다. 한 명의 항존직이 한 10명 정도의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자기 역량의 충족이 되어 있을 때 그게 비로소 항존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건강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다른 사람 돕는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돌보는 것부터 먼저 해라. 아직은 절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한국교회 내 상담 사역. 늘 주는 것에만 익숙했던 이들이 오늘만큼은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는 이들의 다짐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 든든한 방역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기우정의 헌금 전달식이 오송 전국 장로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노회 두평교회가 설치 대상 교회로 선정돼 3kW 규모의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우정의 헌금 4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업이 교회의 공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교단 차원의 기우정의 사역이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새중앙교회가 31년간 교회를 섬겨온 홍동필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전북 지역 교계 인사와 성도들, 예장 합심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 목사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그간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조봉희 원로 목사는 MVP 완주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홍동필 목사를 선교하는 인생의 목회자, 교회와 목회에 전심을 다한 열정의 사역자로 평가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 나는 건물을 지으면 밑에 기초한 것 31년간 기초했으니까 그 위에 멋있는 건물,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왔기 때문에 잘 이루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교회는 홍동필 목사 부부의 감사패와 꽃다발, 선물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사건을 집중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은 항소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다음 달 나란히 1심 선고를 받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에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5년 안에 AI와 딥테크 중심의 벤처와 스타트업 10,000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만 장 규모의 그래픽 처리 장치 중 일부를 벤처와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와 바이오, 콘텐츠 등 6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화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외환 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도가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운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도 38%에 그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 등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호주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중 아버지는 인도 출신의 이민자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인도 텔랑가나주 경찰은 50세 사지드 아크람이 인도 시민이며 유럽계 여성과 결혼한 뒤 1988년 취업을 위해 호주로 이민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수사당국은 사지드가 24살 아들과 함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허위 광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능력이나 오토파일럿 등의 용어를 쓴 건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판사는 그러면서 테슬라의 제조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는데 다만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60일간 용어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지난달 내놓은 제미나이3의 경량 모델을 선보이며 제품군 진용을 완성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구글은 답변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3 플래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량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한 상위 모델을 기반으로 일명 증류 작업을 거쳐 속도가 빠르면서도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맑겠고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거리 곳곳에서 사랑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펼쳐지는 이웃사랑은 한국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데요.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이 겨울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